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박지민 판사의 사연입니다. 2018년 9월 15일 토요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의 한 법원 앞 60대 후반의 할머니가 30대 초반의 여성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이 마지막 재판이에요? 젊은 여성이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민아, 정말 괜찮겠니?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다 준비했어요? 지민이 할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법정 안. 피고인석에는 50대 초반의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어요. 피고인 박재욱. 판사가 호명했습니다.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피고인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모친 명의의 부동산을 무단으로 처분하고 위조 서류로 명의를 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2015년에는 모친을 강압하여 아파트 명의를 이전받은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방청석에서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며 판결이 낭독되는 동안 피고인석의 남자는 고개를 들어 방청석을 쳐다봤습니다. 그의 시선이 할머니와 지민에게 닿았어요. 어머니, 지민아? 그의 목소리는 애원하듯 떨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돌렸고 지민은 차갑게 아버지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온 할머니가 주저앉았습니다. 끝났구나. 정말 끝났어? 네, 할머니. 이제 다 돌려받을 수 있어요? 지민이 할머니를 일으켰습니다. 우리 집도 상가도 모든 게 다시 할머니 거예요? 할머니는 지민을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아직 몰랐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33년이 걸렸다는 것을. 그리고 그 33년이 어떤 고통으로 가득했는지 이야기는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985년 3월 10일 서울 강북구의 한 시장. 36세의 김순자 씨는 새벽 4시부터 떡볶이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줌마, 떡볶이 하나요? 네, 잠깐만요.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순자 씨는 쉴 틈 없이 떡볶이를 만들고 어묵을 튀기고 손님을 받았습니다. 오후 6시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좁은 12평 단칸방. 침대 하나, 책상 하나가 전부였어요. 엄마. 12살 아들 재욱이가 달려왔습니다. 우리 아들 학교 잘 다녀왔어? 응? 엄마 배고파? 그래, 엄마가 저녁 해줄게. 순자 씨는 지친 몸을 이끌고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2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남편은 빚만 남기고 갔어요. 2천만 원의 빚. 그 시절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빚을 갚기 위해 아침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장에서 떡볶이 장사. 저녁 8시부터 밤 12시까지 식당에서 설거지. 하루 4시간만 자고 일했어요. 엄마, 너무 힘들면 나도 신문 배달할까? 재욱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안 돼. 너는 공부만 해. 엄마가 다 할 수 있어. 순자 씨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잘 키워야 해. 1988년 7월 5일 3년이 지났습니다. 빚은 절반으로 줄었어요. 하지만 순자 씨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무릎 관절염, 손목 터널 증후군, 만성 위염. 병원에 갈 시간도 돈도 없었습니다. 엄마, 나 중학교 들어갔어? 재욱이가 합격증을 들고 왔습니다. 우리 아들 장하다. 순자 씨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컸어요. 중학교 입학금? 어떻게 마련하지? 1990년 12월 20일 드디어 빚을 다 갚았습니다. 5년 만이었어요. 엄마, 정말요? 고등학생이 된 재욱이가 기뻐했습니다. 응, 이제 우리 조금씩 살게 될 거야. 순자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재욱이의 대학 입학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대학 안 가도 돼? 취직할게. 안 돼. 너는 대학 가야 해. 순자 씨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 시장 장사에 더해 낮에는 식당 일도 시작했어요. 1993년 3월 2일 재욱이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서울 시내의 한 4년제 대학 경영학과. 엄마, 붙었어? 우리 아들 정말 잘했어? 순자 씨는 기뻤지만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등록금 250만 원.
생활비까지 합치면 한 학기에 400만 원은 필요했어요. 어떻게든 마련할게. 걱정하지 마. 순자 씨는 더 많은 일을 찾아다녔습니다. 새벽 시장, 낮 식당, 저녁 청소까지 하루 3시간만 자고 일했어요. 1995년 6월 15일 재욱이가 대학 3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엄마 소개시켜 드릴게요. 재욱이가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23세의 수진 씨. 단정한 옷차림에 화장을 진하게 한 여성이었어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 들어와. 순자 씨는 좁은 방을 둘러봤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여전히 12평 단칸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재욱이가 어머님 얘기 많이 했어요? 정말 대단하시대요? 수진 씨가 말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이런 집에 사네? 순자 씨는 그 시선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인데. 1996년 2월 14일 재욱이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취직했어요. 중견건설회사 사무직. 월급은 120만 원. 엄마 이제 내가 돈 벌게. 엄마는 이제 쉬어. 우리 아들. 다 컸네. 순자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재욱이의 다음 말에 순자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나 수진이랑 결혼하려고. 결혼? 벌써? 응. 수진이가 임신했어. 뭐? 순자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1996년 8월 3일 토요일 재욱이와 수진 씨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소규모 예식이었어요. 하객은 10명 정도. 순자 씨는 손때 묻은 저축 통장을 깨서 500만 원을 마련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잘 살아라. 결혼식이 끝나고 얼마 후 1996년 12월 18일 순자 씨의 손녀가 태어났습니다. 2.8kg의 작은 여자아이. 이름은 지민이. 어머니 지민이에요? 수진 씨가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어머 예쁘네. 순자 씨가 손녀를 안으려는데 수진 씨가 슬쩍 피했어요. 조심해야 해서요? 순자 씨는 아무 말하지 못했습니다. 1997년 3월 5일 지민이가 태어난 지 3개월. 재욱이네 가족은 순자 씨와 함께 살지 않았습니다. 별도로 15평 전세를 얻어 살았어요. 순자 씨는 여전히 12평 단칸방에 혼자 살았습니다. 엄마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재욱이가 전화했습니다. 무슨 일이니? 전세금이 좀 모자라서. 얼마나 필요한데? 300만 원만. 순자 씨는 또다시 저축을 깼습니다. 1998년 9월 20일 경제 위기가 왔습니다. IMF. 재욱이가 다니던 회사가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재욱이는 명예퇴직을 당했어요. 엄마, 나 회사 잘렸어? 뭐? 실업급여 받으면서 다른 데 알아볼게. 하지만 취직은 쉽지 않았습니다. 1999년 4월 10일 재욱이는 6개월째 백수였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재욱이는 순자 씨에게 손을 벌렸어요. 엄마 이번 달만 좀 도와줘. 얼마나? 80만 원만. 순자 씨는 시장 장사로 번 돈을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달 반복되었어요. 2000년 1월 15일 재욱이가 새 직장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월급은 80만 원. 전보다 훨씬 적었어요. 엄마 미안해. 조금만 더 도와줘. 순자 씨는 저녁 청소 일을 하나 더 늘렸습니다. 2000년 7월 23일 일요일 순자 씨가 재욱이네 집을 방문했습니다. 지민이를 보러 갔어요. 3살 반이 된 지민이는 TV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민아 할머니 왔어? 지민이는 TV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재욱아 지민이 밥은 먹었니? 응. 먹었을걸? 재욱이는 대충 대답했습니다. 순자 씨가 부엌을 보니 설거지가 쌓여 있었어요. 수진 씨는? 친구 만나러 갔어. 지민이는? 내가 보고 있잖아. 하지만 재욱이는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한숨을 쉬며 지민이를 안았습니다. 할머니가 밥 해줄게. 2001년 3월 18일 수진 씨와 재욱이의 부부 싸움이 잦아졌습니다. 당신 돈도 제대로 못 버는 주제에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 최선? 이게 최선이야? 우리 지민이는 어떡하고? 지민이는 내가 봐야지. 나도 일해야 한다고? 부부 싸움 소리에 지민이가 울었습니다.
으앙. 시끄러. 애 좀 조용히 시켜. 재욱이가 소리쳤습니다. 2002년 9월 30일 월요일. 순자씨에게 재욱이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나갔어? 뭐? 가출했어? 지민이 두고? 지민이는? 혼자 있어? 순자씨는 급히 재욱이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5살 지민이가 혼자 집에 있었어요? 할머니. 지민이가 울면서 순자씨에게 안겼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할머니가 왔어? 순자씨는 지민이를 꼭 안았습니다. 2002년 10월 15일. 수진씨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재욱이는 지민이를 돌볼 능력도 의지도 없었어요. 엄마, 지민이 좀 봐줄 수 있어? 나 일도 해야 하고. 지민이 돌볼 시간이 없어? 재우가 그래도 내 딸인데? 엄마가 봐줘. 제발. 순자씨는 결국 지민이를 데려왔습니다. 12평 단칸방으로. 지민아, 할머니랑 같이 살자. 응. 5살 지민이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날부터 순자씨는 지민이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 3월 2일. 지민이가 유치원에 입학했습니다. 할머니, 나 유치원 가요? 응, 우리 지민이 이제 유치원생이야. 친구들 생길까? 물론이지. 순자씨는 지민이의 손을 잡고 유치원에 갔습니다. 입학금 50만원. 매달 원비 30만원. 순자씨는 새벽 시장 일을 더 늘렸습니다. 2005년 2월 20일. 지민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할머니, 나 1학년이에요? 우리 지민이 멋지다. 순자씨는 지민이를 꼭 안았습니다. 재욱이는 지민이의 입학식에 오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아빠는? 바쁘셔. 지민이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2006년 5월 10일 수요일. 순자씨에게 구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순자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경기도 용인시 소재 토지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토지요? 순자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25년 전 남편이 살아있을 때 산 땅이었어요. 당시 200만원 주고 산 임야 300평. 완전히 잊고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그 지역이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서 토지 보상이 진행됩니다. 보상이요? 네. 예상 보상금은 2억 3천만 원입니다. 2억? 순자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2006년 8월 15일. 보상금이 입금되었습니다. 2억 3천만 원. 순자씨는 평생 처음 보는 거액이었어요. 할머니, 이게 다 우리 거예요? 9살 지민이가 신기한 듯 통장을 쳐다봤습니다. 응? 할머니가 지민이 대학 등록금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순자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순자씨는 이 돈을 비밀로 하기로 했습니다. 재욱이에게 알리면? 뭔가 불안했어요. 2007년 3월 20일. 순자씨는 보상금 중 8천만 원으로 작은 상가를 샀습니다. 서울 강북구의 15평짜리 상가. 월세를 받으면 한 달에 80만 원씩 들어왔어요.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기겠다. 순자씨는 안도했습니다. 2008년 6월 5일 목요일. 재욱이가 순자씨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나 결혼하려고. 뭐? 결혼? 응. 새로 만난 사람이 있어? 재욱이는 수진씨와 정식으로 이혼한 상태였습니다. 세댁은? 어떤 사람이니? 좋은 사람이야. 나를 잘 이해해줘. 2008년 10월 10일 금요일. 재욱이가 재혼했습니다. 새 신부 이름은 은희씨. 35세. 결혼식은 더 소박했어요. 하객은 30명도 안 됐습니다. 어머님, 잘 부탁드립니다. 은희씨가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2009년 2월 18일. 재욱이가 순자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사업 좀 하려고 하는데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사업? 친구랑 같이 작은 가게 하나 차리려고. 얼마나 필요한데? 3천만 원만. 순자씨는 고민했습니다. 엄마, 제발. 이번엔 진짜 잘 될 것 같아? 결국 순자씨는 3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2009년 9월 30일. 재욱이의 사업은 6개월 만에 망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돈은? 다 날렸어? 순자씨는 한숨만 나왔습니다. 2010년 1월 5일. 재욱이가 또 전화했습니다. 엄마, 은희가 임신했어? 임신? 응. 근데 병원비가 좀 부족해서 500만 원만 빌려줘.
제발. 순자 씨는 또 돈을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불안했어요. 이러다가 내 돈이 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2010년 3월 20일 토요일. 순자 씨는 남은 돈 1억 2천만 원으로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강북구의 20평 아파트. 이제 이 집만은 지켜야 해. 순자 씨는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금고에 넣었습니다. 2010년 7월 15일. 재욱이의 둘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엄마, 아들이야? 재욱이가 신나서 전화했습니다. 그래. 축하한다. 순자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지민이는 이제 14살. 중학교 2학년이 되어 있었어요. 할머니 아빠한테 동생 생겼대요. 그렇구나. 나는 아빠한테 필요 없는 건가요? 지민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니야. 할머니한테는 네가 제일 소중해. 순자 씨가 지민이를 안았습니다. 2011년 4월 10일. 재욱이가 순자 씨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상가 하나 있다며? 어떻게 알았니? 친구가 봤다더라. 엄마 이름으로 된 상가. 순자 씨는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게 있긴 한데. 엄마, 나 그거 좀 쓸 수 있을까? 뭐? 명의만 잠깐 빌려줘. 은행 대출 받으려고. 안 돼. 순자 씨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엄마, 제발. 나 지금 돈이 정말 필요해. 재우가 그 상가는 지민이 대학 등록금이야. 못 줘? 재욱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민이? 지민이는 이제 아빠도 있잖아. 나는 엄마 친아들인데. 엄마는 지민이만 생각해? 나는? 재욱이는 화를 내며 나가버렸습니다. 2011년 6월 20일 월요일. 순자 씨가 등기소에서 확인해보니 상가 명의가 재욱이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순자 씨는 황급히 재욱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재욱아, 상가 명의가 왜 내 이름으로 바뀐 거야? 엄마가 허락해줬잖아. 내가 언제? 서류에 도장 찍었잖아. 무슨 서류? 지난달에 엄마한테 보여드린 서류. 순자 씨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한 달 전 재욱이가 은행 서류라며 도장을 찍어달라고 했었어요. 그게 명의 이전 서류였어? 응. 재욱아, 당장 돌려놔. 엄마, 나 이미 그 상가 담보로 대출 받았어. 5천만 원. 뭐? 순자 씨는 주저앉았습니다. 2011년 7월 10일. 순자 씨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위조가 아니라 속여서 서명을 받은 건데 입증이 어렵습니다. 그럼 어떡하죠? 소송을 해야 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변호사 비용만 최소 500만 원은 들어갑니다. 순자 씨는 결국 포기했습니다. 내 아들인데 법정까지 가야 하나? 2012년 3월 15일. 더 큰 충격이 왔습니다. 아파트 명의도 재욱이로 바뀌어 있었어요. 재욱아, 이게 무슨 짓이야? 순자 씨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나도 가족 먹여 살려야 해. 이해해줘? 이해? 이게 이해할 일이야? 엄마는 어차피 혼자 사잖아. 나는 아내랑 아들 둘이야. 지민이는? 지민이는 어떡하고? 지민이는 이제 컸잖아. 알아서 살겠지. 재욱이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너 정말? 순자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2012년 4월 20일 금요일. 순자 씨는 등기소에서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2012년 2월 10일자로 명의가 이전되어 있었어요. 그날 재욱이가 은행 대출 서류라며 도장을 받아갔었습니다. 또 속은 거구나. 순자 씨는 절망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아파트에 대출이 잡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7천만 원의 대출. 재욱이 그 돈으로 뭘 한 거지? 2012년 6월 3일. 순자 씨가 재욱이를 찾아갔습니다. 재욱이네는 용인의 30평대 새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은희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재욱이 있니? 회사 갔어요? 거실을 보니 새 가구들이 가득했습니다. 대형 TV, 가죽 소파, 식탁. 이거 다 내 돈으로 산 거구나. 순자 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2012년 9월 10일. 지민이가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할머니, 나 고 붙었어요? 우리 지민이 정말 잘했어? 순자 씨는 지민이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컸어요. 대학 등록금을 어떻게 마련하지? 상가도 아파트도 모두 재욱이가 가져갔습니다.
남은 건 월세 80만 원뿐. 그나마도 재욱이가 받아가고 있었어요. 엄마, 상가 월세 내 통장으로 들어오게 해놨어. 순자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2013년 4월 18일 순자 씨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67세 나이에 새벽 청소 일. 한 달에 80만 원을 받았어요. 할머니, 일 그만하세요. 제가 알바할게요. 지민이가 말했습니다. 안 돼. 너는 공부만 해. 하지만 할머니는 괜찮아? 순자 씨는 무릎 통증을 참으며 일했습니다. 2014년 3월 5일 지민이가 모의고사에서 전국 상위 2%의 성적을 받았습니다. 할머니, 저 서울대 갈 수 있대요. 정말? 선생님이 이 성적이면 법대도 가능하대요. 법대? 순자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왜 우세요? 아니야. 기쁜 눈물이야. 우리 지민이가 이렇게 잘 컸네.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뿐이었습니다. 등록금을 어떻게 마련하지? 2014년 11월 20일 목요일 재욱이가 순자 씨를 찾아왔습니다. 몇 년 만이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니? 지민이가 공부 잘한다며? 그래. 서울대 간다고? 아직 모르지. 법대? 재욱이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그래. 법대 준비하고 있어? 대단하네. 우리 딸이. 재욱이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따뜻하지 않았어요. 2015년 1월 15일 지민이가 수능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서울대 법대 지원 가능한 성적이었어요. 할머니, 저 서울대 갈 수 있어요? 우리 지민이? 정말 잘했어? 순자 씨는 지민이를 꼭 안았습니다. 2015년 2월 5일 지민이가 서울대 법대에 합격했습니다. 합격했어요, 할머니. 서울대 법대. 정말? 정말이니? 네. 두 사람은 안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등록금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한 학기 350만 원. 할머니, 제가 등록금 대출 받을게요. 아니야. 할머니가 마련할게. 하지만 괜찮아? 할머니가 다 준비했어. 순자 씨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돈이 없었어요. 2015년 2월 28일 토요일 순자 씨는 재욱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재욱아, 지민이 대학 등록금 좀 도와줄 수 없니? 왜 나한테 그러는데? 내 딸이잖아. 엄마가 키웠잖아. 엄마가 책임져. 재욱아, 제발. 엄마, 나도 애 둘 키우느라 힘들어. 미안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순자 씨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2015년 3월 2일 순자 씨는 사채를 썼습니다. 이자 월 5%. 700만 원을 빌렸어요. 할머니, 이자가 너무 비싸요? 괜찮아? 할머니가 갚을게. 순자 씨는 일을 더 늘렸습니다. 새벽 청소, 낮 식당, 저녁 청소. 70세의 나이에 하루 3시간만 자고 일했어요. 2015년 6월 10일 재욱이가 다시 순자 씨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지민이 잘 크고 있네? 그래. 서울대생이면 장학금도 많이 받겠다. 엄마, 나 생각 좀 해봤는데. 재욱이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지민이? 나한테 보내. 뭐? 순자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지민이도 컸고 대학생이잖아. 아빠랑 살아야지. 재욱아, 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나도 지민이 아빠야. 이제 내가 키울게.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돌아봤으면서. 그건 사정이 있었잖아. 재욱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순자 씨는 직감했습니다. 이 사람이 뭔가 꾸미고 있어? 안 돼. 엄마? 지민이는 나랑 살 거야? 엄마, 그래도 나는 친아빠야. 친아빠? 19년 동안 뭐 했어? 순자 씨가 소리쳤습니다. 2015년 7월 20일 월요일 재욱이가 지민이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민아? 아빠? 지민이는 놀랐습니다. 아버지를 본 지 몇 년 만이었어요? 아빠랑 저녁 먹을래? 저는 할머니랑 약속이 있어서요. 할머니한테는 내가 얘기할게. 우리 오랜만에 아빠랑 얘기 좀 하자. 재욱이는 지민이를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지민아, 대학 생활은 어때? 좋아요? 힘든 건 없고? 없어요? 그래.
재욱이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지민아, 사실은 말이야. 네? 아빠가? 미안해. 그동안 연락 못해서. 이제라도 아빠가 잘해주고 싶어? 우리 같이 살지 않을래? 같이요? 응. 아빠가 용인에 집 있잖아. 거기서 같이 살면 학교도 가깝고. 지민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왜? 전 할머니랑 살고 싶어요? 지민아? 아빠는 19년 동안 저를 버렸잖아요. 할머니가 저를 키웠어요. 지민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와서 같이 살자고 하시는 거 이해할 수 없어요? 지민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2015년 8월 15일 재욱이가 순자 씨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은희 씨도 함께였어요. 어머니, 지민이 정말 잘 키우셨네요. 은희 씨가 말했습니다. 순자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어머니. 은희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 지민이도 다 컸으니까 친아버지랑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무슨 소리예요? 법적으로도 친권은 아버지한테 있잖아요. 그리고 어머니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지민이 뒷바라지하기 힘드시잖아요. 순자 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지민이는 나랑 살 겁니다. 어머니, 그래도 나가세요. 순자 씨가 소리쳤습니다. 2015년 9월 3일 목요일 재욱이가 법원에 친권 행사를 신청했습니다. 김순자 씨 맞으십니까? 법원에서 통지서가 왔어요. 친권자인 박재욱 씨가 딸 박지민 양의 양육권을 청구했습니다. 순자 씨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2015년 10월 15일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피고인 측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재욱이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친권자는 박재욱 씨입니다. 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19년 동안 한 번도 양육하지 않았잖아요. 순자 씨가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판사가 제지했습니다. 원고 측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순자 씨의 변호사 국성가 일어섰습니다. 김순자 씨는 19년간 손녀를 홀로 양육했습니다. 친권자는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은 한 달 뒤로 연기되었습니다. 2015년 11월 20일 두 번째 재판 재욱이의 변호사가 주장했습니다. 박재욱 씨는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습니다. 용인의 30평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반면 김순자 씨는 70세의 고령으로 청소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는 명백합니다. 순자 씨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 아파트는 내 거였는데. 2015년 12월 10일 목요일 판결이 났습니다. 친권자인 박재욱 씨에게 양육권을 인정합니다. 다만 김순자 씨의 면접 교섭권은 보장합니다. 순자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할머니. 지민이가 달려와 순자 씨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저 안 갈래요? 지민아? 저 할머니랑 살고 싶어요? 하지만 법은 냉정했습니다. 2015년 12월 20일 지민이가 짐을 쌌습니다. 할머니, 정말 가야 해요? 그래야 한대. 싫어요? 저 아빠 싫어요? 지민이가 울었습니다. 지민아? 순자 씨가 지민이의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할머니가 반드시 너를 다시 데려올게. 어떻게요? 할머니가 방법을 찾을게. 하지만 법에서 이미 법이 잘못된 거야? 할머니가 꼭 고칠게. 순자 씨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그날 지민이는 재욱이네로 갔습니다. 순자 씨는 혼자 남았어요. 빈 방에서 순자 씨는 한없이 울었습니다. 2016년 3월 2일 지민이는 재욱이네 집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지민아, 밥 먹어? 은희 씨가 말했습니다. 네. 지민이는 어색하게 밥을 먹었어요. 그나저나 지민아? 재욱이가 말했습니다. 법대 다니니까 장학금 많이 받지? 조금 받아요? 얼마나? 한 학기에 200만 원이요? 오, 그거면 등록금 절반은 되네. 재욱이가 웃었습니다. 나머지는 내가 내줄게.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민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재욱이가 자신을 데려온 이유를. 할머니 재산을 다 가져갔으니까 이제 나한테서 장학금을 받으려는 거구나. 2016년 6월 15일 지민이는 몰래 할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할머니,
지민아? 두 사람은 안고 울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나도 정말 보고 싶었어. 할머니 저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 우리 지민이? 할머니 제가 꼭 할머니를 도와드릴게요. 뭐? 제가? 판사가 될게요? 그래서 할머니 재산을 되찾아 드릴게요? 순자 씨는 지민이를 꼭 안았습니다. 고맙다 우리 지민이. 2017년 2월 28일 지민이는 2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할머니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등기소에서 서류를 뽑았습니다. 2011년 6월 상가 명의 이전, 2012년 2월 아파트 명의 이전. 날짜가 이상해? 지민이는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 날짜에 뭐 하셨어요? 2011년 6월? 그때는? 순자 씨가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아, 재욱이가 은행 서류라고 도장 찍어달라고 했었어? 은행 서류요? 응. 대출 서류라고? 할머니 그게 명의 이전 서류였어요? 지민이는 더 조사했습니다. 순자 씨의 도장 날인 기록, 재욱이의 대출 기록, 상가와 아파트의 처분 기록,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9월 10일 지민이는 법학 도서관에서 관련 판례를 찾았습니다. 사기에 의한 명의 이전은 무효다. 특히 고령자를 상대로 한 경우 더욱 엄격하게 적용된다. 지민이는 메모했습니다. 2018년 2월 5일 지민이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사법시험 준비에 들어갔어요. 지민아 사법시험은 어렵다던데. 순자 씨가 걱정했습니다. 할머니 저 꼭 붙을게요. 그래서 할머니를 도와드릴게요. 2018년 5월 20일 지민이가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합격했어요 할머니. 정말? 정말이니? 네, 저 이제 판사 될 수 있어요? 두 사람은 안고 울었습니다. 2018년 7월 1일 지민이는 사법연수원에 입소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소송 준비를 시작했어요.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할머니 사건 제가 맡겠습니다. 친한 선배 변호사였어요. 승소 가능성은? 증거가 충분합니다. 위조는 아니지만 기망에 의한 명의 이전이니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2018년 8월 15일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피고인 박재욱, 혐의 사기 재산 편취. 재욱 씨 맞으십니까? 경찰에서 재욱이를 소환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모친 김순자 씨가 고소하셨습니다. 뭐? 재욱이는 황당한 표정이었어요. 사기 및 재산 편취 혐의입니다. 제가 뭘 어떻게? 2011년과 2012년 모친 명의의 부동산을 기망으로 취득한 혐의입니다. 재욱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2018년 9월 15일 오프닝 장면.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피고인 박재욱. 판사가 호명했습니다. 지민이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인은 2011년 6월 모친에게 은행 대출 서류라고 속여 상가 명의 이전 서류에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2년 2월에도 같은 방법으로 아파트 명의를 이전받았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기이며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재욱이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모친이 동의한 명의 이전이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서류에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그것이 명의 이전 서류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그것은 피해자의 주장일 뿐입니다. 재판은 팽팽했습니다. 2018년 9월 22일 두 번째 재판. 지민이의 변호사가 결정적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2011년 6월 15일 피고인이 모친 집을 방문한 CCTV 기록입니다. 화면에 재욱이가 서류 뭉치를 들고 순자 씨네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30분 후 나오는 모습입니다. 재욱이가 서류를 들고 웃으며 나오는 모습. 이날 피고인은 모친에게 은행 서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가 명의 이전 서류였습니다. 더불어 이웃 증인의 진술서도 있습니다. 증인이 법정에 섰습니다. 그날 순자 씨가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재욱이가 은행 서류 좀 확인해달라고 해서 도장 찍어줬다고요? 순자 씨는 그게 명의 이전 서류인 줄 전혀 몰랐어요. 재욱이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2018년 10월 5일 세 번째 재판. 재욱이의 변호사가 최후 변론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부득이하게. 경제적 어려움이요?
지민이의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피고인은 모친의 재산으로 용인의 30평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새 차도 샀습니다. 이것이 경제적 어려움입니까? 더욱이 피고인은 모친이 사채까지 쓰며 손녀의 등록금을 마련하는 동안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기가 아닙니다. 자식으로서 해서는 안 될 폐륜 행위입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박재욱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합니다. 또한 피고인이 취득한 모든 재산은 원소유자인 김순자 씨에게 환원되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2018년 10월 15일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순자 씨는 상가와 아파트를 모두 되찾았어요? 할머니 이제 다 할머니 거예요? 지민이가 등기부등본을 보여줬습니다. 소유자 김순자. 고맙다 지민아. 정말 고마워. 순자 씨는 지민이를 꼭 안고 울었습니다. 2018년 11월 1일 재욱이가 수감되었습니다. 면회를 가기 전 순자 씨는 고민했습니다. 할머니 안 가셔도 돼요? 지민이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래도? 순자 씨는 교도소로 갔습니다. 면회실. 재욱이가 들어왔습니다.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순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미안합니다. 재욱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돈이 필요했어요? 은희도 원했고 애들도 키워야 했고 그래서 내 어미 재산을 빼앗은 거니? 순자 씨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지민이 등록금도 못 내서 사채까지 썼는데 너는 그 돈으로 새 차를 샀더구나. 너를 키우느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순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 죽고 혼자 너를 키웠어? 새벽 4시부터 밤 12시까지 일했어? 빚 갚느라 5년을 그렇게 살았어? 어머니, 네가 대학 갈 때도 결혼할 때도 다 내가 도왔잖니?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너는 어미한테 뭘 했니? 속여서 재산을 빼앗고 손녀는 버리고. 재욱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짐승만도 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순자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잘 반성해라.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어머니. 하지만 순자 씨는 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나갔습니다. 2018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순자 씨와 지민이는 새로 되찾은 아파트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를 도와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나도. 우리 지민이가 자랑스러워. 할머니, 저 내년에 판사 임관해요. 정말? 네. 할머니 덕분이에요. 지민이가 순자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지 않았으면 저는 아무것도 못 됐을 거예요? 아니야. 넌 원래 똑똑한 아이였어? 아니에요. 할머니가 저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안고 울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제가 할머니를 모실게요. 고맙다, 우리 지민이. 2019년 3월 15일 지민이가 판사로 임관했습니다. 할머니, 저 판사 됐어요? 우리 지민이? 정말 대단해. 순자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임관식장. 지민이는 검은 법복을 입고 선서했습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순자 씨는 방청석에서 지민이를 바라봤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컸구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5살 지민이를 처음 데려왔던 날, 초등학교 입학식 날 아빠 없이 할머니 손만 잡고 가던 지민이, 밤늦게까지 공부하던 고등학생 지민이, 그리고 지금 판사가 된 지민이. 할머니 고마워요.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아니야. 네가 잘한 거야. 할머니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지민이가 순자 씨를 안았습니다. 2019년 6월 20일 순자 씨는 되찾은 상가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작은 식당을 열었어요. 할머니 왜 또 일하시려고 해요? 그냥 심심해서. 편히 쉬세요. 아니야. 할머니는 일하는 게 좋아. 순자 씨는 웃었습니다. 이제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사람들 만나는 게 좋아서. 작은 식당? 하루 몇 명 안 되는 손님이지만 순자 씨는 행복했어요.
2019년 9월 10일 지민이가 첫 재판을 맡았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이었어요. 피고인은 아내를 10년 넘게 폭행한 남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검사가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경제적 이유로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지민이는 피해자를 쳐다봤습니다. 50대 여성. 순자 씨와 비슷한 나이였어요. 할머니도 이렇게 힘들었겠지. 지민이는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재판이 끝나고 피해자가 지민이에게 인사했습니다. 판사님 감사합니다. 괜찮으세요? 네. 이제 좀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민이는 그 여성을 보며 할머니를 떠올렸습니다. 할머니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버지한테 2019년 12월 31일 한 해의 마지막 날 순자 씨와 지민이는 아파트에서 떡국을 끓여 먹었습니다. 할머니, 올해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그러게. 꿈만 같아. 할머니, 내년에는 더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그래. 우리 지민이 덕분에. 두 사람은 떡국을 먹으며 TV를 봤어요.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19, 87. 할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지민이도. 두 사람은 안고 웃었습니다. 2022년 5월 15일 지민이가 결혼했습니다. 신랑은 같은 법조계에서 일하는 변호사였어요. 할머니 제 신랑이에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신랑이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우리 지민이 잘 부탁해요. 네 어머니. 잘 모시겠습니다. 결혼식장. 지민이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버진로드를 걸었어요. 아버지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대신 순자 씨가 지민이의 손을 잡고 함께 걸었어요. 할머니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쉿. 오늘은 울면 안 돼. 순자 씨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우리 지민이. 결혼식이 끝나고 지민이는 신랑과 함께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순자 씨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어요. 빈집.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벽에는 지민이의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그리고 판사가 된 지민이. 우리 지민이. 정말 잘 컸네. 순자 씨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2022년 10월 3일 순자 씨가 식당 문을 닫았습니다. 할머니 왜 가게 닫으세요? 지민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제 정말 쉬려고? 괜찮으세요? 응. 이제 정말 지쳤어? 순자 씨는 웃었습니다. 37년 동안 일했으니까 이제 좀 쉬어도 되겠지? 네 할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우리 지민이가 잘 커줘서. 할머니는 이제 걱정 없어. 2022년 12월 20일 지민이가 임신 소식을 알렸습니다. 할머니, 저 임신했어요? 정말? 정말이니? 네, 3개월 됐어요. 순자 씨는 지민이를 안았습니다. 고맙다. 할머니가 증손주를 보는구나. 할머니 딸이면 할머니 이름으로 지을게요. 아니야. 내가 좋은 이름 지어. 아니에요. 할머니 이름으로 지을 거예요. 지민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2027년 5월 21일 순자 씨의 80번째 생일. 가족들이 모두 모였어요. 지민이와 남편 그리고 5살 된 딸 순이. 할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증조할머니 생신 축하해요. 작은 손녀 순이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고맙다 우리 순이야. 순자 씨는 증손녀를 안았습니다. 저녁 식사. 지민이가 준비한 음식들이 식탁에 가득했어요. 할머니 맛있게 드세요. 고맙다. 순자 씨는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지민이 사위 증손녀. 내가? 이런 나를 볼 줄이야. 2027년 9월 15일 순자 씨와 지민이는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할머니, 저기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예요. 그래? 벌써 20년도 더 됐네. 할머니 그때 기억나세요? 제가 입학식 날 울었던 거. 응. 아빠가 안 와서 속상했었지. 근데 할머니가 계셔서 다행이었어요. 지민이가 순자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아무것도 못됐을 거예요. 아니야. 넌 원래 훌륭한 아이였어.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두 사람은 한참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응?
저 할머니한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뭔데? 지민이가 순자 씨를 쳐다봤습니다. 사랑해요, 할머니. 정말 사랑해요? 순자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도? 우리 지민이? 정말 사랑해. 두 사람은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2027년 12월 31일. 한 해의 마지막 날. 순자 씨는 혼자 앉아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1985년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되었던 그날. 2002년 5살 지민이를 데려왔던 그날. 2015년 모든 재산을 잃고 지민이마저 빼앗겼던 그날. 2018년 지민이가 모든 것을 되찾아준 그날. 그리고 지금 42년이구나. 순자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42년간의 고통과 인내.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지민이를 키운 건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할머니, 저희 왔어요? 지민이와 가족들이었어요? 왜 왔니? 할머니 혼자 새해 맞으면 안 되죠? 그래. 순자 씨는 가족들을 맞이했습니다. TV에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19, 87. 할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증조할머니 새해 복 많이 받아요. 고맙다. 너희들도. 순자 씨는 가족들을 안았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8년. 순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행복했어. 이것이 김순자 씨와 손녀 지민이의 이야기입니다. 42년간의 인내와 헌신, 그리고 정의의 회복.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렇게까지 고생하면서 손녀를 키울 필요가 있었나요? 순자 씨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필요가 아니었어요. 사랑이었죠. 그리고 지민이는 말합니다. 할머니가 저를 사랑으로 키우셨기에 저도 할머니를 정의로 지킬 수 있었어요. 피보다 진한 것은 기록과 책임, 그리고 꾸준한 사랑. 법은 때로 늦게 오지만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진심은 반드시 보답받습니다. 순자 씨는 지금 80살, 지민이는 32살의 판사. 두 사람은 여전히 함께 살고 있습니다. 재욱이는 출소 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와 지민이는 그를 용서했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평화를 위한 것이니까요. 할머니,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요? 그래. 우리 지민이? 할머니와 손녀. 두 사람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사랑과 정의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이야기로.